김태희 기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작업 중에 각종 좀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떡잎이 져야 새순이 나온다 이러면서 전면적인 공천 물갈이를 예고했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중진급 인사들에게 사실상 용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당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선을 활용했다, 이런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 광주을에 출마한 문학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대표 특보 안태준 후보에게 20%포인트 이상 조사해서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했던 건데요. 사실상 불출마를 요구했다는 게 문 전 의원의 설명입니다. 문 전 의원이 이후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게 당에서 조사한 게 맞냐라고 물었더니 안 위원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기도팀 비선 조직 의혹을 언급했던 겁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의 공식 조사 결과입니다. 그분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신조 대표님, 어제도 저희가 이 공천에 비선 개입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문학진 전 의원이 불출마 공고 과정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학진 전 의원이 그 언론과의 통화에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 수치를 거론하면서 불출마를 종용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친명이 가고 찐명을 내리꽂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사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문학진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를 거론했다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를 어디서 누가 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민감한 정보일 텐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거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 전체의 얼개를 제시하시고 공천 실무와 세부 사안들은 공관위원장께서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후보들한테 연락을 돌리면서 너 출마하지 마라, 너 여론조사가 낮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계신데 민주당의 공직 의결 시스템, 그게 완전히 무너졌다. 공적 과정이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까지 거론하셨다면 그러한 민감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는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자정까지 자신의 측근들과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천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천의 과정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일단 개인 의견까지 한번 주셨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13일 저녁입니다. 그제인가요? 예, 그제 3일 전 저녁인데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몇몇 의원들의 공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회동 참석자로 지목된 의원들이 이 회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저녁에 익혀서 회동했다고 하셨는데 그는 좀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황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이 회동에서 컷오프 논의 대상자로 언급됐다고 알려진 노웅래 의원이 여기서 언급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입장 표명하라, 당에다 여기 촉구를 했습니다. 일단 김병기 의원 지금 말을 들어보면 자신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회동이 있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회동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있었는데 참석자가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냐면 비선 논란이란 말이 먼저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당대표가 이 당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이 중요한 공천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관위원장도 당대표께서 임명을 하고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도부와 함께 같이 상의해 나가면서 기조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서 점수도 줘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또 이 문학진 전 의원과 관련된 통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보통의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돌려봅니다. 제가 선거를 많이 봤지만 보통 두 가지 이유로 돌려봐요. 하나는 잘 결과가 나와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나는 정말 나의
어떤 객관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기 때문에 문학진 전 의원이 말하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도 사실 본인의 주장이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들이 커지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안 좋은 건데 이렇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지 마라 설득을 하는데 사실 누가 제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은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저는 객관적으로 제일 맞다고 봐요. 누가 어떤 측근이 한다거나 그러면 더 기분 나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신 좀 조율이 잘 돼야지 이게 훌륭히 끝나는 건데 아무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또 정치적인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이 좀 격앙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어쨌든 지도부에서 잘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선, 경기도팀, 뭐 이른바 경기도팀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 뭐 밖에서 좀 국민의힘이든 많이 네. 공격을 합니다. 네. 실제로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음모론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다? 네. 아니 뭐 누구를 당대표가 누구 만나서 얘기하면 다 비선이라고 해버리면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얼마 전에 얘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정성호 의원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비선 논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의 중진들하고 상의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중진들은 비선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대 정당에서 공격하기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죠. 대장동을 빗대서 공천 잡음을 좀 직접하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또 다른 사법 리스크인 배우자 김혜경 씨 법화 유형 두고도 논란을 두고도 객관식을 던지면서 뭐 이렇게 좀 답하시오라고 했는데 김태 기자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객관식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경기지사 시절 일제 샴푸와 초밥, 과일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게 맞냐? 이재명 대표에게 연일 질문을 던졌지만 답이 없자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 한 위원장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냐.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지만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3번,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먹은 거다. 4번, 내가 먹긴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근데 이 4번은 빼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액수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고 수발 전담하는 공무원만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보기를 넣으면 제가 드리는 문제의 수준이 떨어질 것 같네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할지 매일 얘기를 하는데 답을 안 하니까 사지선다로 객관식을 준 건데 답을 할지 모르겠는데 신주호 대변인 뭐 고르신다면 몇 번 고르시겠어요? 저는 이 4개 선지보다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뭔가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 예, 그거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의혹 중에 최근에 또 나온 게 과일을 또 1,000만 원어치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리면서 국민 혈세를 이용해 그러니까 아침에는 샌드위치를 먹고 초밥과 소고기로 점심 저녁을 먹고 과일을 또 후식으로 챙기면서 국민 혈세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의식주를 해결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고요. 저는 그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또 주목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일을 옮겼다라고 하는 그 공무원이 말씀하신 게 과일을 보자기에 싸서 30만 원어치의 과일을 보자기에 싸서 관사로 옮겼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과일을 집에서 먹을 때 보자기로 싸서 이렇게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보통 과일을 보자기에 싸서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러한 과일들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 의혹도 저는 명명백백히 대답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배우자가 기소된 상황이라서 그래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은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저는 그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전 국민들에게 분명하고 진실성 있게 사과를 일단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불기소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법정에 가서 재판 받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혹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수사받고 조사받고 법정에 가서 재판받고 법적 책임이 있으면 책임지라고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너무 이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법과 유형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저는 둘 다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 한동훈 위원장의 질문 요구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건 변호사님, 다른 인물이 대신 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답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어제 한 위원장이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대해서 답해야 되지 않냐라고 물었는데 요즘 좋은 얘기 자주 하신다라면서 그렇다면 명품백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냐라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답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바로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을 해야 된다는데 맞습니다. 정말 요즘 좋은 얘기 자주 하셔서 명품백을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한동훈 위원장이 명품백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뭐 다른 그 국민의힘 뭐 당직자들이 명품백 받지 않았으니까 명품백 받으신 분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도 하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하고 대신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자, 그리고 김태희 기자, 이런 사법 리스크 가진 이재명 대표가 지난 설 연휴 때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뭐 직접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중진급 인사에 이어서 그다음 인적 쇄신으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통화에서 실제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받았거나 받은 사람을 봤는지 그간 상황을 상세하게 묻고 또 들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전화를 받은 이들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고 의심받는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명을 거론한 의원들로 알려졌습니다. 네,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 돈봉투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관련자들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이런 당사자들한테 뭐 불출마하세요, 아니면 불출마 권유하실 생각 없어요? 이렇게 의도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일까요? 뭘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의도 전에 네. 먼저 그 의원들과 통화를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보도에 많이 나왔지만 20여 명 정도가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 특정 장소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또 보도를 보면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20여 명 중에서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고 모두 받았고 모두 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이것은 결국에는 공천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 즉 킬러 컨텐츠에 지금 킬러 문항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도 어쨌든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 이후에 어떤 불출마를 타진하든 아니면 뭐 출마를 뭐 권고를 하든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 이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돈봉투 연루 의원들의 좀 전화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죠. 송영길 전 대표 옥중 창당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현역 의원 5명의 영입이 확실시 된다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내용을 좀 제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옥중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 그 현역 의원들과의 어떤 영입 타진이 됐을까? 5명이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현실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조금 의아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혁신당으로 일단은 당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뭐 정치개혁당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신주호 대변인, 일단은 조국 신당에 이어서 이제 송영길 신당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행보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열어준 준연동형 제도 때문에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지금 판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마지막 발악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민주혁신당으로 당명을 정했다고 하는데 혁신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적 여론이 운동권 세력 청산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운동권 세력이 대부 같은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혁신당이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나 있는지 저는